안녕하세요. 코어 인터뷰의 GSM입니다. 오늘은요, 좀 편안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공과 면접관 경력이 한 4년 정도 있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면접관으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친구들이 호감이 갔었는지, 반대로 좀 아쉽게 기억이 됐었는지, 과연 많은 면접관 중에 저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뽑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관으로 있다 보면 짧게는 이틀, 길게는 4일씩 그렇게 매일같이 비슷비슷한 친구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감도 크지만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오전이 좋아요? 오후가 좋아요? 첫째 날이 좋아요? 마지막 날이 좋아요? 언제가 좋아요? 라고 많이 고민을 하시지만 사실 면접관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컨디션에 좀 조정을 해서 면접 날짜를 정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저 또한 첫날이 좋을 때도 있었고 마지막 날이 좋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컨디션은 절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러분의 컨디션에 맞춰서 면접 날짜는 예약을 하시면 되세요. 오늘은 크게 한 5가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면접관은 지원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라는 주제와 두 번째 주제는 가장 좋게 기억에 남았던 지원자, 반대로 가장 나쁜 기억으로 남았던 지원자, 그리고 광탈을 했었던 지원자의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반대로 꼭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항공과 면접의 면접관들이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저같이 승무원 출신의 면접관도 분명히 많지만 아예 다른 과 전공의 교수님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항공업계에 종사는 하지만 승무원들과는 조금은 교류가 없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도 꽤나 계시기 때문에 그 지원자를 보는 기준이 본인의 업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요, 워낙에 오랫동안 항공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좀 후배를 뽑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호감, 내가 점지해두는 친구들의 유형은 비율이 좀 좋고 피부가 깨끗한 친구들이었어요. 그 말은 즉슨 반대로 비율이 너무 좀 좋지 않거나 피부 상태가 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약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지만 관심이 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런 부분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항공사 면접을 보고 항공사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키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좀 기성품인 그 유니폼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체형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비율이 좋은 친구들한테 더 눈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희고 검고를 떠나서 이제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차 적응 때문에 밤낮이 뒤바뀌기도 하고 스케줄 근무 때문에 좀 일을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좀 약한 친구들은 트러블이 자주 생겨요. 그러면 그만큼 좀 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 좀 깔끔하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승무원으로 입사를 하는 후배들, 또 선배들, 또 동기들을 봤을 때 검은 친구, 흰 친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피부가 건강한 피부였다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비율과 피부 상태를 제일 먼저 의도치 않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친구들이 눈에 띄면은 약간
약간의 체크를 해두겠죠. 그래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좀 더 유심하게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전적으로 제 입장에서 생각한 부분이었고요. 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던 면접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키만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얼굴의 생김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표정만 보는 면접관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내가 어떤 조에 들어가서 어떤 면접관님의 시선으로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또 편차가 되게 큰 게 또 이런 대면 면접의 운 또는 불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냥 깔끔한 그런 모습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비율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면접복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피부결도 좀 최대한 잘 정리를 해서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해가시는 게 제일 먼저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지원자가 가장 호감을 가지게 했는지, 반대로 어떤 지원자가 아쉬움을 남기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호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업 시간이 이제 오후로 접어들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저도 피로감이 누적이 됐었죠. 계속 비슷한 질문들에 비슷한 답변을 하는 친구들 때문에 조금은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지쳐 있을 때였는데 승무원으로 근무를 할 때 뭐가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에 한 친구가 질문을 들을 때 엷은 미소를 하고 있다가 질문이 끝났더니 밝게 웃고 답변을 천천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서는 모두가 얘기하는 승무원의 그런 근무의 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뭐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나에게는 힘들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천천히 소탈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피로한 그 상황에서 그 친구의 얘기에 되게 집중이 되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면접을 끝내고 이제 나갔을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면접관님들도 저 친구는 고등학생답지 않게 상당히 차분하고 얘기를 조리 있게 잘한다. 나중에 항공사 면접 볼 때도 잘 볼 것 같은 친구다라고 얘기를 다 같이 나눴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답변들 속에서 좀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친구 플러스로 좀 천천히 정말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나가고 나서도 여운이 남고 그 친구에 대한 칭찬을 몇 마디씩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친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면접관님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아웃핏이었어요. 키도 크고 피부도 깨끗하고 비율도 좋고 너무너무 나무랄 데가 없는 친구였는데 처음부터 약간 표정은 굳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긴장해서 그랬겠지라고 내심 생각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하든 좀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답형이라는 건 세 문장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단답형. 뭐 정확한 대답이면은 절대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성의의 문제예요. 그 친구가 이제 나갔을 때 또 다른 면접관님들과 얘기를 할 때 저 친구는 왜 항공과 면접을 보러 왔을까? 별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되게 조건은 좋은 것 같은데 아쉽다 라는 생각과 함께 좀 그 친구에게 걸었던 실망감까지 합쳐지면서 좀 아쉽고 약간은 기운이 빠졌던 그런 친구로 기억이 남아요. 세 번째로 광탈. 들어오자마자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광탈. 아주 슬픈 단어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분명 학생을 뽑는 자리니까 태도적인 면도 있었겠지만 항공사 입사까지가 상당히 힘들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정말 다리가 너무 근육질인데 알도 꽉
되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어때요? 나중에 치마 입고 면접을 볼 때 그 항공사 면접관님들의 보기에도 좀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그 이외에는 너무 골격이 크거나 아니 팔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요. 사실 다이어트는 뭐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이건 또 태도적인 문제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 이렇게 입학하고 싶어서 중요한 면접 자리에서 본인이 이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과연 항공사 입사를 위해서 이 친구가 열심히 준비를 할 것인가? 라는 거에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론 살을 빼면 정말 이쁘고 성격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일지라도 당장 이 중요한 자리에 본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좀 태도적인 면에서 부적격하다라고 평가를 내린 거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런 친구들은 광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광탈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한 조에 뭐 1명, 2명 정도가 광탈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답변까지 다 듣고 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저희도 내리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절대 이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꼭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또 아쉬웠던 그 친구 얘기를 한 것처럼 단답형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에게만 계속 꼬리 질문을 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거든요. 물론 면접관 입장에서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지원자와의 그 형평성을 고려를 했을 때 한 지원자에게만 계속 꼬리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답형으로만 답변을 계속 하다 보면 성의도 물론 없거니와 이 친구에 대해서 절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면접관에게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태도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학생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말을 잘 하려고 해도 이 질문에는 3문장 이상 절대 답변을 끌고 갈 수 없겠다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때보다 표정을 정말 한껏 살려서 웃으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태도적인 부분에는 의심받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조금 면접을 보면서 살짝 민망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들어왔을 때 너무 호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괜찮은 친구인지 아닌지 면접관으로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답변하는 타이밍이 아닌데 면접관이 몰래 이렇게 훔쳐보는 거예요. 근데 훔쳐보다가 그 친구랑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러면 민망해요, 면접관도. 그리고 지원자도 상당히 놀라죠. 이때 이제 지원자가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계속 웃어야 되는지 아니면 눈을 피해야 되는지. 저는 잠깐 웃어드리고 눈을 조금 돌려주는 그런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치고 그 친구는 이제 집중받았다라는 생각에 면접관에 완전히 딱 포커스를 해가지고 계속 웃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를 잘 볼 수가 없어요. 면접관이 먼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답변하는 순서가 아닌데 어떤 면접관과 눈이 마주쳤다 또는 어떤 면접관이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이러면은 그 면접관이 충분히 나를 관찰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게 훨씬 더 센스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눈이 마주쳤다고 해서 끝까지 면접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런 행동은 조금은 지양해 주시고 센스 있게 살짝 시선을 걷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렇게 면접관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코칭할 때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대입을 하는 편이에요. 제일 먼저 면접관의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본인에게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링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관이 진솔하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의 면접을 보면서 태도적인 부분, 당황했을 때 어떻게 차분하게 그 당황한 기색을 들키지 않고 또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기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코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준비를 해야 돼서 좀 걱정도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겠구나 머릿속에 꼭 입력을 해주시면서 면접 준비 차분히 해나가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또 면접 답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